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장님. 자, 오늘은 진짜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힘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언론을 비평하는 기자. 정말 그 전문가입니다. 기자 중에 기자. 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색한데. 언론 비평할 게 요새 많은 시대잖아. 언론 비평할 게 많죠.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참으로 갈수록 귀여워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인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관절이 쑤시네. 드릴게요. 쓰던 것도 좋아요. 네, 김종대입니다. 금요일은 종대타임. 종대타임. 네, 귀엽죠. 네,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변희재 주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입니다. 어제 영상 보고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자꾸 대입이 되니까. 네. 이분은요, 국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은 16만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맞아요. 16만을 대표하는 진보당의 정의당 아닙니다. 참나 진짜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힘을 드려야 돼. 강성희 의원님, 그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마음 상태라든지 좀 어떤지 일단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많이 걱정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전화도 많이 오고 뭐 문자도 많이 오는데 아직 긴장이 많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은 좀 뻐근하긴 한데 이 프로가 끝나고 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까 그 효자 그거 필요하시겠다. 네, 그것도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치나. 지금 민주주의 사망했습니다. 알고. 효자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도 많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그런 장소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행사장 밖으로 사지를 들어가지고 끌어내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을 해서 이 참석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즉각 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입을 막고 그대로 이제 사지를 들고 끌어냈습니다. 이 상황을 장면으로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죠. 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MTV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사전입니다. 127년 만에 야, 이게 지금 2024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16만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자, 역시 또 이 명백한 영상 자료가 있는 이런 사건조차도 대통령실은 또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과 안 하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강성희 의원의 위의 행위로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을 때 손을 놓지 않고 자기 쪽으로 당겼다.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손을 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이제부터 나누겠습니다. 네네. 잠깐 좀 보고 오죠. 자, 악수하죠. 네. 자, 뭐 상황이 뭐 없어요. 그냥 이미 놓으셨네 손을. 그리고 상황 종료됐어요. 여기서 국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이게 뭔 위해 행위죠? 자, 상황이 종료가 됐잖아. 이미. 대통령 지나가고 지나갔어. 윤석열 대통령은. 위에 가능성 없고. 네. 상황 종료됐단 말이야. 자, 근데 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가지고 끌고 나가냐 이겁니다. 아이고. 아니 그때 그 상황을 그러면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날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고 11시에 행사를 시작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내빈들은 9시 반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9시 반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공항에 가면 왜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검색대를 지나고 나서 경찰들이 철저하게 다 몸수색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행사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검색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 와 있었고. 그건 통상적인 거죠? 글쎄요, 저는 아니, 처음 이제 행사. 하는 네, 뭐 일인데 대통령 행사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가 보다 했고 네. 자리에 앉았는데 당연히 그 자리마다에는 뭐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누구 뭐 이렇게 다 이름이 다 써져 있어서 자리가 이미 다 네. 배정되어 있었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악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장, 군수, 도지사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일렬에 앉아서 네. 대통령이랑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었고 저한테 이제 앞으로 오신 거죠. 네네. 이제 악수를 하러 차례가 이제, 됐죠. 예, 와서 이제 손을 잡았고 손을 잡아서 악수한 거는 맞고. 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서 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네. 잡은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니까 당겼다고 계속 그거를. 네,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당겼다고. 아니 그러니까 당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저의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전달을 당겨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차피 내 앞에 손을 잡았는데 내가 당겨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냥 손을 잡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네. 거기까지는 맞췄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멘트를 준비했어요. 속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말까지밖에 못했는데 옆에서 영상을 보시면 경호원들이 달라붙어요. 네. 달라붙어서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왜 그럽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살짝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도 왜 그래? 뭐 이런 정도의 제스처를 보이고 나서 바로 대통령은 제 얘기를 안 듣고 네. 바로 옆으로 가셨죠. 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가 손을 꽉 잡았다. 놓지를 않았다. 안 놨다가 지금 거. 예. 네. 그리고 내 쪽으로 당겼다. 당겼다. 네, 그걸 강조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진로를 방해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영상에서 다 드러나다시피 네. 바로 약수를 하고 손을 놨고 네. 그리고 이미 그 손을 놓은 이후에는 그 경호원들이 다 제 주변에 완전히 진로를 둘러싸여 방해할 수 없는 있어서. 상황이에요. 그건 명백한 네. 허위 사실이야. 그렇죠. 옆으로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바이든 날리면 2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바이든 날리면 시각편.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는데도 계속 뭔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는 어떤 말씀을 네, 하신 거예요? 똑같은 국정 얘기를 했어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그거 해야 끝내 되는데 못했어요? 그때 예, 입이 그건 끝내 못했어요. 네. 그때 입을 막았구나.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뭐 일각에서는 진보당 측원은 이 발언이 너무 좀 약하죠. 순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제가- 지적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네. 가지 말까? 그 자리에? 실제 많은 의원들이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 자리에 어. 가지 말까? 음. 갔는데 악수를 분명히 하게 될 건데
악수를 외면할까? 뭐 어떻게 하지? 실제 사실 제 옆에 있었던 윤준병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님이시거든요. 네.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해서 박수 쳐주십시오. 사회자가 방송을 했는데 안 일어나셨어요. 윤준병 의원님은 안 일어나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윤준병 의원이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뭐 그런 이제 모습도 보였어요. 제가 앉아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저도 그래서 가지 말까? 그다음에 가서 악수를 하지 말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네. 전라북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자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식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자리에 온 손님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 좀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좀 그날의 자리와는 좀 안 맞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순화한 것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던 것이고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속뜻은 뭐냐면 제가 뭐 요새 이제 선거니까요.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상가 방문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상가 방문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못 버틴다. 나 이 상가 이거 접으려고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못 접는다. 본사의 위약금 때문에. 그리고 이 상가 접으면 세가 나가야 내가 프리미엄 주고 이 상가 들어왔는데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다. 심지어 저희 동네에 그 농수산물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내가 여기에 새벽부터 밤 8, 9시까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어떤 분들은 저를 붙잡고 우시는 분도 있어요.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은 계속 부자 감세만 하고 그 부분을 다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불행해진다라는 걸로 아주 순화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의 100분의 1 정도로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확정적 범죄자다. 뭐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는데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 용어야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점. 그 정도 표현을 했는데 경호원들이 굉장히 폭압적인 행동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에 의원님을 요주의 인물로 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경비원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경비원이라고 하면 뒤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 이렇게 꽂고 있고 양복 입은 건장한 남자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바로 뒷좌석에 그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석은 원래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이 앉고 시민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경비원들은 이렇게 주변에 서 있거나 이러는데 제 뒤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고 사전에 예의주시를 좀 한 느낌이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도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입을 막고 사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 계세요? 그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과 함께 그 책임자인 것 같아요. 대통령 뒤를 따라가는 책임자가 경호 책임자. 경호 책임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맞아요. 살짝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딱 나오고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살짝 하는 뭔가 한마디 하면서 손짓까지 하죠. 바로 그 순간에 사지를 들어 이런 얘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사지를 들어 하면서 제 몸이 딱 들린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바로 입이 딱 막힌 상황. 연습까지 했나 보네. 사전 예행 연습까지 하고 한 것 같아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무튼 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럼
끌려 나가고 난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사지가 들려가지고 바깥에까지 끌려 나갔고 나가서 이제 내동댕이 쳐줬고 거기서 이제 그 책임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저를 이제 입을 막았던 그 당사자한테 왜 그러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답을 하지 않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 해서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건물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차를 타고 나오는 데까지 쫓아와서 저희 이제 같이 저희 보좌관이랑 같이 온 차를 사진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 와서 가는데 그거를 앞에서 대통령실 경호실에서 아예 사진을 대놓고 찍는 게 이건 또 뭐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정말 슬프고 무섭고 소름 끼쳤던 것은 엄청난 폭력 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 또는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뭐 언론계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 그 자리에 있었고 역대 대통령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여러 번 자기는 참여한 적이 있다. 근데 오늘 그날처럼 이렇게 경비원들이 다 깔려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봤는데 너무 경황이 없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손에 주먹이 쥐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일정 정도의 제지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악수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경비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이 정도 하시죠, 장관님.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라든지 뭐 이런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앉으려고 했는데 사지를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상상 못할 일이야. 이거 깜짝 놀란 거죠. 쫓겨날 줄 모르셨던. 이거 상상 못하지. 의원님 뭐 이제 그만하시죠. 그렇죠. 뭐 이런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지를 들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제가 사실은 저도 좀 키도 있고 좀 몸무게도 좀 나가고 그래서 하는데 전혀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들려가는 모습 보니까 좀 매가리고 힘없이 끌려가시죠. 그냥 종이장처럼 들리던데요. 아니 그래도 오늘 만나 보니까 변희재 대표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답할 정도로 아주 그냥 순진합니다. 전혀 위협이 안 돼요. 근데 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때 피켓 드신 적 있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제 삭감해야 될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그때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경호실에서 일단은 이 행사의 좌석 배치를 다 보고 나름대로 미리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전에 저 피켓 시위였는데 비슷한 걸 할지 모른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그 일종의 매뉴얼을 짜놨는데 피켓은 안 드셨지만 말로 했거든. 근데 뭐 대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거칠지 않아요. 그 대비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건이야 우발적으로 벌어졌지만 저쪽에선 이미 가능성을 대비하고
이미 의도한 대로 네. 치워버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랬으면 저 피켓은 그자야 뭐 이래 거기에다가 대통령한테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 새끼잖아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분들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심기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냐 경호팀에 작전을 짜고 치우려고 들어왔다. 이 대리를 한 개 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말도 못해?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도 한 300명이 되니까 행사에서 대통령을 1대1로 10초 만나는 게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 10초 동안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역 이슈면 지역 이슈 아니면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아주 이거는 늘 있던 일이에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인사할 때 10초 동안에 그럼 국회의원인데 안녕하세요 끝내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여기다가 뭐 예산 좀 투입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듣고 가면 되는데 보니까 미리 강성현 드러내려고 이미 예행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기에서 진중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근데 그 의원님 이거 법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나도 못 견디게 또 화가 나서 우리 강성희 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다. 대통령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영상만 가지고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국민이 뽑았거든. 그리고 교수라고 하는 분은 본인은 본인 청각과 시각으로 판단 못 합니까? 영상 보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뭐가 판단이 안 돼? 대통령실에 본인의 생각을 맡겨놨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일반 행사장에서도 소리치며 끌려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재임 기간에 뭐 관련돼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난민 관련된 연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청년이 연설 중에 이제 연설을 좀 이렇게 방해하고 일어서면서 계속 자기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방해가요 실제 연설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디오를 계속 겹치게 들어올 정도였어요. 계속 상황이. 이제 사실상 이제 소리를 계속 질렀던 맞습니다. 거죠.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행사에서는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쫓지 말라고 하고 경호원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끝까지 좀 연설을 그렇습니다. 잘 수습해서 이어갔었죠. 경호원들을 향해서 놔두라고 하지 말라고 실제로 연설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인데도 그렇게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또 일화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행사장에서 이제 그 여러 단체들과 이제 복지 관련된 그 일종의 뭐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장애인 차별 그 연대에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방해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그분들을 놔두시고 그분들에게 시간을 원하는 대로 일단은 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제 돌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 경호원들이 에워쌌어.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몸에 손대지 마시오 하면서 그 3분 시간 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해서 듣고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듣고 근데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아니 그 의원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단 요 사안은 개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니죠. 진보당의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같이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국회의장님하고의 면담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외 순방 중이세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지금 들어오신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대로 의장님하고도 좀 상의를 할 거고 그리고 야사당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같이 하자라고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사당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달라라고 했거든요.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을 관장하니까 이 어제 있었던 일에 뭐 경호처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현안질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만약 국힘에서 그걸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부하겠죠. 아니 국민의힘은 입법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입법부 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편이니까 꼬붕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오른 사람입니까? 당연히 보호하려고 하겠죠. 저하고도 다툼이 있습니다. 네, 천공 문제로.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야 이거는 아니 그 변 대표님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그 사례들은 일반인들 사례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국회 입법부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떠오르는 문제는 일반 사례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 그 무시무시한 박정희 정권 때 초선의 김상현 의원이 국정기조 이러면 안 된다고 전화를 때렸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초선이 전화를 받아서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초선과 대통령이 1대1로 얘기한 다음에 국정기조 바꾸겠다고 영수회담 하자고까지 제안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례거든요. 그때 막걸리 먹었다는 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국회의원이 전주에서 얘기했으면은 한번 올라오세요 대통령실로. 이게 정상적인 거야 사실은. 이거는 끌어내고 하는 부분은 뭐 신원이 안 밝혀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김진표 의장을 만나겠다고요? 아니 그분이 제일 화가 나 있겠죠. 아마 지금쯤 해외에서도 소식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 화났겠지. 화내야지 그리고. 본인이 수장으로 입법부 수장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 무시당한 거잖아요. 혹시 또 잘 끌어냈다고 얘기 안 하면 천만다행 같아 그분. 그러지 맙시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런데 일단은 어떤 완력, 물리력을 행사해서 들려서 나가는 그 장면 자체가 국민들한테 충격적이에요. 맞습니다. 난 사실 옛날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장성태 끌려 나갈 때. 오 맞아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도 사진 안 들었어. 그런데도 그때 으스스한 공포심 안 느껴져요? 그 뒤에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저 의원님 앞에다 두고 아니 그 의원님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 방송의 기조를 전환 안 하면 시청자가 불행해지십니다. 아니 경쟁 정당이라고 너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자꾸만 어떤 국민들에게 그 굉장히 불편한 어떤 완력이 행사되는 장면이 보여졌다는 거는 이제 저는 그때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공포심을 줬다고. 사람들 표정을 봐. 맞아요. 아까 동영상을 전부 얼어 있어. 맞아요. 이 축제 같은 날. 심지어 이게 뭐야? 심지어 대놓고 시선을 돌려서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일은 안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비현실적인 정서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끌려나가는 사람의 하네 박수도 안 쳐. 가만히 있어 다들. 이게 독재 정권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보던 장면이지 이 장면이 이게 어디 민주국가의 이 축제 자리입니까 이게. 좋은 날인데. 아니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주눅이 들잖아 주눅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세상에 안 일어나는 일처럼 대하지만 언론도 비슷한 지금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이 버젓이 나온 이 사건조차도 KBS 어떻게 하고 있어요? KBS는 어제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메인 뉴스 중에 하나로 내보냈는데 뒤이어서 이제 강성희 의원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그 앵커가 멘트를 읽는 단신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게 안 나가고 그냥 영상은 나갔는데 영상은 24초 단신 처리했어. 단신으로 처리했다. 반면에 어제 MBC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꼭지로 보도를 했죠.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니까요. 아니 이거 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기자가 신발 집어 던진 사건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사건이 외국에 얼마나 계란 던진 것도 많고. 근데 말 한마디 갖고 이제 완력이 행사되고 이런 게 되니까 이 자체는 국민들에게 정치사적 충격이 매우 크다. 뭔가 좀 공포심이 느껴진다. 맞아요. 그러면서 권력의 성격을 유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저기 앞으로 말이죠. 국민들에게 이거 이러면서 더 윽박지르고 거꾸로 지금 의원님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고발당할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글쎄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저와 관련돼서는 법률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제가 해도 지금 부족할 얘기거든요. 아니, 반대가 돼야죠. 제가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고려하겠다 이런 정도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히
아무튼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희 당에서는 지금 법률 검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네. 그리고 신체적 위해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에 걸맞는 법률적 대응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회가 농락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야당 전체 그리고 국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요것을 먼저 네. 진행하고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우리 강 의원님 그 농성하시는 것도 다 뵙고 했는데 네.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의정활동 이제 초입에 들어서신 네.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모멸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도 나도 국민의 대표인데 지역 구민들이 보고 있는데 16만. 근데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마음에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그게 더 놀랐어요. 걱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서가 아니고 아니 현직 국회의원인데 저렇게 들려서 나가고 입막음이 돼서 나간다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국민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저 개인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받고 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라고 하는 의무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사죄 드린다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어떤 상실감과 상실감이나 그 피해 의식이 있죠. 이런 마음들을 다시 모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더 큰 저항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바이든 날리면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네. 지금 강성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 대통령이 위협감을 좀 받은 느낌 들었어요. 좀 아니 아까 겁을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알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진짜 위협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그냥 쓱 지나가고 움찔하는 느낌이 없다니까요. 손을 계속 이제 언론은 손을 안 내렸다 그러는데 빨리 놓은 것 같던데. 네. 사진상 보니까 네. 뭐 1초도 안 걸린 것 같던데. 네, 금방 손은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놨습니까? 그건 뭐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바로 계속 나왔어요. 아까부터 유도했냐고 아니, 운동하셨냐고. 엄청 빨리 났던데. 네. 본인이 위압감을 안 받았으면은 네. 내가 전혀 위압감 안 받았는데 우리 경호원들이 과했다 이런 정도 유감 표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아니 그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이라 정말 요만큼이라도 뭐 움찔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사건 자체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해야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허위사실 유포 쪽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고려합니까? 당에서 뭐 다각적으로 지금 네. 논의를 하고 진중권 있으니까요. 좀 해보시죠, 진중권. 진중권 교수도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인격 모독이거든요. 일부러 만들어냈다. 네. 좀 속상하지 그리고 않으세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또 성명불상자의 당수 논란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약간 좀 포착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수 장면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 어제 밤부터 지금 계속 이게 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있다니 우리 네. 그 준비됐어요? 당수 장면? 네. 네, 당수 장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있다니까요. 좀 비슷한 장면이. 여기가 아니고. 저 손 보라고 저 다시 해. 자, 손 봤죠? 왼쪽에 손 봤죠? 저보다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당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가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하시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보당을 지금 정의당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축하 전화 많이 받았다니까. 뭘 축하야? 위로 전하겠지. 잘했다고. 네. 잘했다고.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러냐.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은 여기에서 일단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부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